愛を貫く。生きていてよかった。今度は 일본의 대표 미인이자 가장 호감 가는 여배우로 손꼽히던 오하라 레이코. CF 스타이기도 했던 그녀에겐 유명한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少し愛して長く愛して 오랫동안 자신을 사랑하고 기억해달라던 오하라. 18살에 데뷔해 TV와 영화, 광고를 넘나들며 화려한 여배우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녀. 하지만 마지막 순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6일 오하라 레이코는 사망한 지 사흘 만에 자신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지켜보는 이 없는 외로운 죽음, 고독사였습니다. 일본 도쿄의 세타가야구. 도쿄의 부촌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에 일본의 유명 여배우 오하라 레이코의 자택이 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문패에는 오하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집안에서 쓰러져 홀로 죽음을 맞이한 여배우. 오하라는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남동생이 집으로 찾아갔다가 쓰러져 있는 오하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미 사흘 전에 숨졌다는 부검 결과 국민의 사랑을 받은 오하라의 죽음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이웃들이었습니다. 最後にはなんかどういうのかな、お風呂に上がってそれで寝室の方に行ってそのままなんか倒れられて、孤独死についてはやっぱり悲しい部分ありますよね。ご家族の方もおられるはずですから。亡くなったことについてどういう心境でしたか、そう聞いた時に。私ね、取材の電話がかかってきて知ったんですよ。どこにですか。よく道でお見かけしてたもんですからびっくりしましたけどね。 이처럼 일본에서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한 해에 3만 2천 명. 때문에 일본에선 고독사와 연관된 새로운 업종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한 아파트. 비가 오는 날인데도 짐을 싸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언뜻 보면 이삿짐을 싸는 것 같지만 이곳은 고독사한 사람의 방입니다. 바로 유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독사하면 집안의 냄새도 심하고 작업도 까다로워 남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시다 씨는 8년 전에 유품 정리 전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さらに普通の遺品はゴミじゃないので、遺品はその人の生き様を全て知っていると。ずっと大事に使ってきた遺品ですから、人が亡くなった時にそれを、ゴミ扱いして捨ててしまうっていうのは非常に悲しいので、そういうものをちゃんと取り扱う専門の人たちがい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のが私の考えです。
그가 한 해에 처리하는 사망 건수는 1,500여 건. 그중에 20%가 고독사 유품 정리입니다. 今の日本では考えられない、私たちも考えられないですけど、例えば電話も持ってないし、いまだにクーラーもついてないと、そういうアパートに住んでる人たちが非常に多いとか、その男の人のアパートでの一人住まいの場合だったら、荷物の全財産が段ボールに5箱だけと、布団と段ボール5箱と、あとそういう人たちが部屋で亡くなって死後1ヶ月間誰にも見つからないっていうケースっていうのが非常に今多いですから、そのこと自体にもショックですけれども、その人間同士で親戚なのにもう知らないと、もう死んだ時ぐらいは最後ぐらいは一緒に何かこうそこの部屋に行ってあげようという気持ちがあってもいいのに、もう全く行かないと、知らないと、私はそんな人は知りませんと、関わりたくないっていう親戚が多いと。これが一番やっていて人間としてショックな部分かもしれません。一緒か。67歳で51歳で10日、見つかったのが10日後、だから結構匂いがきついですね。42歳で2週間、見つかるまで2週間かかってる。若いですね、まだね、この人ね。 일본에서 개인의 죽음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적한 주택가. まずは何も決まり事がないということです。はい、ですからどこで送りたい。最初こちらの方が 이와츠키 씨는 오늘 특별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고독사에 대비해 살아있는 동안 직접 장례를 예약해 두려는 것입니다. 釣りですよね。釣りが大好きだったんで、その釣りの道具をたくさん飾ってほしいと、こ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岩月さんの場合はございます。例えばどういう着物を着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旅立ちたいと思います。その着物はどういう？お茶をしてた時の着物なんですけども、主人が私の着物を着た姿っていうか、着物が大好きだったもんですから、何かの折には着物を着て出かけたり、着物を着てたもんですから、その中の思い出の着物を一つ着て旅立ちたいと思います。素敵ですね。これは、一度見ていただいて、そういう形で。少し安心しますね。自分がいずれは行かなければいけない道、それから私は今一人住まいですから、いろいろ準備しと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して。 퇴직 후 20년째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지만 자식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장례를 준비 중입니다. 泥棒よりなんかそっちの方が入ってこられない方が困る。で、友達にもそれ言って、私がいつでも入れるようにっていうことで、預かってる鍵開ければすぐ入れる。その中にもう一つチェーンなんかしないってことはしてます。 안전고리를 잠그지 않는 건 도둑보다 고독사가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들어 일본에서는 핵 가족화가 시작되고 개인주의와 맞물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고독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족 구조나 누구와 함께 노인들이 살고 있느냐 이런 구조를 파악해 보니까 일본과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고요. 또 일본보다도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인 단독 가구라고 하는 그런 가구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을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일본 사람들처럼 높지는 않지만 OECD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그러한 경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독사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 일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왔을까요? 도쿄 도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의 마스도시. 이곳엔 5천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도끼와다이라 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59의 남성이 고독사한 지 3일 만에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일본 최초의 고독사 예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하러 올 만큼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いわゆる早期発見です。4枚の写真がありますけれども、3人とも上向いて亡くなってますね。孤独死というのはどういうわけか上向いて亡くなるのが特徴なんです。最後の段階やっぱり上向いて亡くなってるんですよね。孤独死は男性が7割から8割、男性が圧倒的に孤独死が多いんですよ。これは皮膚がもう光ってますから、やがてあれ筋肉もあるわけですね。筋肉部分というのはですね、これは時間が経つと硬くなってくるんです。カチンカチンになりますからね。そうするとその腹が白っぽいんです。そして鰹節みたいな硬い肉を好んで食べるからその名がついたらしいんですね。腹白鰹節。 이렇게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고독사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行政に対してはですね、まず孤独死の実態を調べてもらう。これをまず最初やりましたね。今松戸市は48万都市なんです。それで48万都市でどのくらい孤独死が発生しているのか調べてくれ。これ行政にお願いしましたね。そうしたら初年度はですね90名孤独死が年間発生しておった。その次は95名、その次が102名というふうに年々増加してるわけね。一番最新の新しいところで110名、去年一昨年になりますね。去年一昨年なんでね、110名発生していました。だからだいたい年間で110名ぐらい市内で発生していますね。そのうちの10人前後はこの団地から発生しておったんです。도키와 다이라 단지 안에는 센터에서 만든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생생 살롱.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고독사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お客様はお家で一人でいる人がテレビだけですよね。何ですか、お話のキャッチボールってできませんよね、テレビだと見る一方で、ここへ来ればいろんな人とお会いできてお話のキャッチボールもできるし好きなこともお話できるんでいいと思いますよ。 이 단지에선 지금 특별한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어떤 작전인지 이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구역의 우편함을 확인해 봅니다. 며칠 동안 쌓인 우편물이 그대로입니다. 집주인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곧바로 방문을 해봅니다. 다행히 집주인은 별일이 없어 보입니다. まあご近所とよく付き合って非常の場合はすぐ連絡して来てもらうとか、ね、昼間だったら福祉の方へお電話しても非常ベルをしてもいいけど夜っていうのでしょ。だから夜はご近所の人にお互いに行ったり来たりできるような中の人を作っとく。それで安心でしょ。 일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관계를 만들어 스스로 고독사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새로운 주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중심에 자리 잡은 콜렉티브 하우스 캉캉모리. 이곳은 2003년에 만들어진 공동주택입니다. 오늘은 입주자들이 식당에 모여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식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다양합니다. 50대 또래부터 20대 아가씨까지 있다니. 색다른 모습입니다. 콜렉티브 하우스 캉캉모리는 일본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대안주택입니다. 청소와 요리,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은 공동으로 하지만 나머지 생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독립된 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주택이 생기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5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비해 일본에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내놓은 실험작입니다. 분위기 메이커 유타카 씨가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저녁 메뉴가 마음에 들었는지 유타카 씨가 맥주를 한 잔씩 건넵니다. 오늘은 유타카 씨가 도와준 덕분에 금세 준비가 끝났습니다. 田口さん、お願いします。 오랜만에 타쿠치 씨를 만난 게 반가운 유타카 씨. 맥주 한 잔으로 회포를 풉니다. 독신으로 살고 있는 유타카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캉캉모리에 들어왔습니다. 벌써 7년째 이곳에 살고 있는 그는 젊은 세대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 이곳 생활이 좋다고 합니다. 最近日本ではですね、なんていうのかな、皆さんがこの個人主義っていうんですか、なんか自分のことを中心に物事を考えるっていう人たちが増えてきてるんですよね。でもここへ入るとやっぱり自分のこともさることながらね、このみんなのことを考えながら、みんなが幸せになると自分も幸せになるというそういう考え方の人が結構いらっしゃるので、なんか心が癒されるっていうんですかね。
毎日の生活が楽しいですね。유타카 씨와 타쿠치 씨는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분을 쌓은 사이. 나이의 장벽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でも逆にその家族じゃないからこその面白さっていうのがあるかなって思いますね。その家族だとこれが当たり前っていうのが暗黙の了解で今まで当たり前だったんですけど、そうじゃない人たちと住むことによって自分が当たり前だと思ってたことが当たり前じゃない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り気づいたりするってい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はある意味すごくいいことだなと思っているんですね。血縁でもなく何でしょう赤の他人でもないでもお互いに支え合ってるっていうこの微妙な間のある絶妙な間のある関係っていうのはすごく家族以上に学ぶことがすごく多いですね。 이곳에서 독신으로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사사키 토시코 씨. 그녀는 공동주택에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화려한 싱글의 삶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 그녀는 20대였습니다. 분위기를 쫓아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독신으로 세월을 보낸 그녀. 이제는 노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私はやっぱし50代後半だったから最近思うんですけど、やっぱし自分で選んで独身を選んでるわけだけど、年を取ってくる時っていろんなことがあるわけだけど、やっぱり人間関係をほどほどに持っていないと孤独死にな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う。それとあと日本は今ね年金はあるわけだけど、年金がだんだん今高齢者がいただいている年金よりもどんどん金額が下がってきているわけなので、これからは本当に人との人間関係を持たない限りは孤独死になってかざるを得ない方たちっていうのはすごく増えると私は思っています。 저녁 식사 시간. 80대부터 20대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앉으니 대가족이 따로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노인들에게 직장부터 인생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게 캉캉몰이만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両方味わえるのがいいですね。若い人とも交流ができるし、その経験を積んだお年寄りの方の話が聞けて相談ができたりするのがいいと思います。仕事の悩みとかをみんな聞いてくれるんで、そういうのはもうすごいありがたいです。 여러 세대가 한자리에서 어울릴 수 있는 콜렉티브 하우스. 독립된 거주 공간과 공동 생활이 함께 있어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 콜렉티브 하우스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시. 일본에서도 공업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가와사키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는 고독사 예방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실버 하우징 시스템. 방 안에 마련된 긴급 버튼부터 화장실은 물론 욕실까지 집안 구석구석에 응급 버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 역시 고독사를 예방하는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水センサーがついておりまして、この水を出しっぱなしが2時間、それから、使わないのが12時間使わないでいるとセンサーによってそれが通報して、警備会社それから下の相談室の方に連絡が入るようになっております。
居室のその緊急通報はここ 센서를 통해 감지된 신호들은 1층으로 전달돼 집안의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在室部屋にいる方は白、ここにですね人感センサー 천정에는 순환 센서도 부착이 돼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상담실과 경비회사에 연락이 취해지는 것이죠. 가와사키시에 마련된 이런 주택은 10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보편성까지 갖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고가의 실버타운에 나가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전세분 씨. 그녀의 집을 매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 돌보미입니다. 혼자 계실 때는 괜찮은데 혹시 어머니 그 겨우들이고 집에 오시면 너무 덥거든. 그렇게 꺼내놨다가 안부도 챙기며 말벗도 해주고 있습니다. 끄면 되니까 신청이 잘 안 나오거든요. 현재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13만 5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미미하죠. 노인 돌보미 사업에 1년에 20억 미만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요. 거의 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고요. 그 노인 돌보미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한 달 월급이 60만 원입니다. 그 봉급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가혹하지요. 그게 우리 고독사 문제에 대한 우리 한국의 대처의 현주소죠. 그래서 아직은 대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올해 82살의 최점예 씨. 네. 노인 돌보미와 영상 통화로 안부를 확인 중입니다. 왔어요. 그래서 좀 이따 가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요. 제가 좀 이따 들릴게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 중인 안심폰 서비스입니다. 안심폰은 영상 통화뿐 아니라 집안의 상태를 센서로 감지해서 응급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재와 가스, 어르신의 움직임을 감지해 이상이 있을 때는 안심폰에서 자동으로 돌보미와 소방방재청, 해당 구청으로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센서는 현관문에도 부착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안심폰 서비스를 받은 독거노인은 5,000명. 아직은 시범 사업 단계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은 법의 울타리 안에서 최소한의 보호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동구의 한태수 씨. 그는 자기 소유의 집에서 돌보미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어디 저녁에 갑자기 아프다니 이러면 도움 청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 현재 입장으로서는. 현재 입장에 방법이 없다는 말. 네,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두렵지는 않으세요? 두렵지는 않았는데 두렵다고 생각하면
내가 노이로제가 되거나 뭐 병이 오거나 이러던가 싶어서 가급적이면 뭐 그런 거는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있죠. 고독사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산층 노인이나 40, 50대 젊은 층도 고독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관심이나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一人一人の人間が孤独死があるということ、人事ではないと。だから常に自分は一人でいいんだと、自分の死は自分で決めるんだっていう孤独死ということがもう他人のことは考えない、自分のことだけでいいんだって、死んでしまえば終わりだっていうそういう価値観をまず改めていくような啓発活動が一つですね。で2つ目はこれはやはり地域の縁、家族の縁が減退している以上は行政の積極的な関わり、非常に予算をつけるということがやはり地域や家族が見れないんであれば行政がしっかりとしたその体制を仕組みを予算をつけてやると。で3つ目は一人暮らしがこれだけ増えていくわけですから一人暮らし用の見守り付きの見守り用のですね住宅をきちっと作っていく。でそこには何かあったら倒れたらすぐに分かるようなセンサーをつけるとかそういうような、機械的な仕組み、その3つが私は対策として非常に必要では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 창원시 진해구 석동. 김두아 씨는 40대 싱글남입니다. 부산에 누나가 살고 있지만 결혼해 가정을 꾸린 지 오래입니다. 학년은 같지만 나이는 남자가 많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회사를 다니던 김두아 씨는 몇 년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지만 주말이면 빨래며 집안 청소를 혼자서 도맡아 해야 합니다. 이젠 혼자 지낸 시간이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보다 더 길어진 나이. 혼자로서의 삶이 익숙하지만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육체적인 기력이 떨어지고 한 60살 넘고 70살 넘고 정말 이렇게 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좀 기력이 많이 떨어지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고 누나는 나보다 더 늙었을 테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불안한 거죠. 그게 나이가 드니까 그게 먼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곧 닥쳐올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제일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그 대비가 뭐 어떤 뾰족한 해결책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게 안 되니까 불안하고 평소에는 즐겁다가도 그 생각하면 약간 우울해지고 그랬습니다. 고독사의 위험을 안고 사는 40대 싱글남 김두아 씨. 그는 이제 고독사의 사각지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족 내의 문제는 뭐 경제적인 여건을 떠나서 가족 자체 내에서 서로 도와주고 부양을 하고 하는 능력이 되거든 안 되거든 그건 무조건 국가 책임이다, 사회 책임이다 이렇게 돌려버리는 과연 그게 우리나라의 품격이나 우리 전통이나 또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과연 그런 생각들이 옳은지 하는 것은 한번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가족들 연락이나